네,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정상원가 계산. 정상원가 계산은 그 앞에 개별원가 계산 파트에서 강의를 할 때 몇 차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거예요. 정상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서 실제 개별원가 계산, 즉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금액을 다 실제치를 넣는 거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제조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치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결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 전에 대표이사에게 예상되는 금액을 뽑아내기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더라. 그렇지만 우리는 제조간접비 예정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추정치를 가지고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뽑아줄 수 있다더라. 그럼 결론적으로 정상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실제치 넣고 직접 노후비 실제치 넣고 제조간접비만 예정치를 넣는다 그 얘기예요. 예정치. 그 차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제조간접비를 개별원가 계산을 할 때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하죠. 그죠? 그때 배부를 할 때 여태까지 공부했던 건 실제치를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이제는 예정치를 가지고 배부를 하게 된다. 배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T 계정에서 제공품 계정으로 숫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예정치가 배부가 될 거다. 예정치가 배부가 될 거라고. 예정치가 배부가 되면 기말이 되면 제조간접비 실제치가 집계가 될 거예요. 그럼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라 그래요. 배부 차이. 이 배부 차이를 우리가 조정을 할 거예요. 조정. 이걸 우리는 배부 차이의 차이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하는 방법에는 각 계정 항목별로 제조간접비의 차이를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제조간접비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편하게 매출원가에서 그냥 바로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자, 책을 좀 볼게요. 자, 124페이지.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면 편리하다더라. 자, 실제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원가 실제 배부율을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을 이미 살펴보았다. 12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라더라.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의 안전성과 적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1년 단위의 배부율을 미리 정해가지고 1년 내내 같은 배부율을 모든 작업에 즉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걸 정상원가 계산이란다. 정상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실제 원가 계산과 같이 실제 원가. 자, 제조 간접비만 예정 배부율을 사용한 예정 원가를 계산한다. 예정치를 집어넣는다. 됐죠? 밑에 표 5-1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5-1에 보시면 직접 재료비, 그죠? 직접 노후비는 실제치가 들어가는데 제조 간접비만 예정치가 들어간다. 그죠? 그걸 또 도식화시켜놨네요. 그죠? 자, 125페이지 한번 볼게요. 125페이지. 자, 그림 5.2.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그려놨던 건데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얘기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가 제공품 T 계정에 집계가 될 거다. 이렇게 집계가 된다. 그때 제조간접비만 예정치가 배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나머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는 실제치. 그럼 제공품 계정 T 계정에 차변에 단기 총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그 제조간접비는 예정치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완성이 된 것과 미완성이 된 기말 제공품으로 구성이 될 거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제품 계정으로 들어간다. 제품 계정으로. 그죠? 그럼 팔려 나간 건 매출원가. 남아있는 건 기말 재고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 하나만 살펴봐야 돼요. 보라색 글씨를 보세요. 제공품 계정 차변에 단기 총 제조원가가 집계가 될 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는 실제치가 집계가 됐는데 제조 간접비만 예정치가 집계가 됐어요. 그럼 이 예정치로 집계된 단기 총 제조원가가 완성이 된 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될 거고 미완성이 된 건 기말 제공품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그럼 완성이 된 것도 예정치일 거고 기말 제공품도 예정치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완성이 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흘러 들어가죠. 얘는 팔려 나간 건 매출원가, 남아있는 건 기말 재고로 구성하게 돼요. 그럼 매출원가도 예정치고요. 기말 재고도 예정치가 돼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제조 간접비를 최초에 배부를 할 때 예정치를 가지고 배부를 하면 추정치, 그 예정치로 산정되는 계정 과목은 결국에 기말 제공품, 그리고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예정치로 들어간 금액은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될 거라고. 그죠? 아까 제가 그 얘기 들었죠? 어떤 얘기? 나중에 기말이 되면 실제 발생된 제조 간접비가 집계가 될 거라고. 그럼 둘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배부 차이라고 그랬죠? 이 배부 차이를 차이 조정을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차이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예정치로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들만 조정을 해주면 그게 실제치로 다시 바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예정치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이 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 조정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매출원가 팔려나가가지고 원가 처리했으니까 여기서 다 조정하는 방법, 매출원가법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이 각각 다 예정치로 돼 있으니까 이걸 각각 다 조정해 주는 거, 이게 원가 요소법, 총원가법. 그런데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이 세 개 계정 과목의 제조 간접비만 지금 예정치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세 개 계정 과목의 제조 간접비만 다시 실체치로 바꿔주는 거, 그걸 원가 요소법이라 그래요. 원가 요소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원가 요소법을 쓰면 실체치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번거롭기 때문에 매출원가법이나 총원가법도 적용을 한다더라. 근데 세 가지를 우리는 다 공부하게 된다. 자, 125페이지 그림은 제가 칠판에 쓰면서 보여드렸고요. 넘어갑니다. 126페이지. 예정 배부율은 해당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상한 총 제조 간접원가를 예상 총 배부 기준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연초에 사전적으로 계산된다더라. 산식에 보면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예상 총 제조 간접원가를 예상 총 배부 기준량으로 나눈다고 돼 있죠. 여기서 예정이랑 예상이란 말만 손가락으로 살짝 가리면 결론적으로 배부율은 기준량을 가지고 간접원가를 나눈 게 되죠. 여기 실제치가 들어가면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거고, 예정치가 들어가면 정상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에 정상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를 매출원가 등에서 조정을 한다더라. 연초에 정한 예정 배부율을 사용해가지고 적용된 연간 총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이 연말까지 실제 총 제조 간접원가와 일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실제 원가로 연말에 조정해야 된다. 이 차이 조정은 대개 제품별로 하지 않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더라. 자, 127페이지 그림 5.3 볼 필요 없고 그 밑에 단락에 제조 간접원가 정상원가, 즉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 예상 배부액, 예정 배부액이 실제 원가보다 크면 그 차이를
과대 배부액이라고. 실제 원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과소 배부액이란다. 어디서 할까? 여기서 합시다. 자, 이 차이가 배부 차이가 만약에 실제치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더라. 그러면 실제치가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근데 예정이 만약에 7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우리는 제조간접원가가 연초에 1년 동안에 70만 원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제공품 계정에 뿌려가지고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과 기말 제공품의 숫자를 뽑아냈다고. 근데 실제 집계를 했더니 100만 원이 발생을 했대. 100만 원이. 그럼 실제치로 다시 바꾸려면 100만 원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배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70만 원을 뿌려놨다고. 그 차이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주면 된다. 그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를 했고 그 조정하는 걸 차이 조정이라 했다. 그리고 용어가 하나 더 등장한다고. 어떤 용어?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실제치가 더 많이 발생했으면 100만 원을 배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적은 금액인 70만 원으로 배부를 했죠. 그래서 과소배부라고 얘기한다. 그럼 과소배부했으면 과소배부한 그 30만 원을 추가로 더 배부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반대로 실제치보다 예정치가 더 많았대. 그러면 더 많이 배부했다는 얘기죠. 이걸 과대배부라고 한다. 과대배부. 그럼 과대배부한 금액은 각 계정, 어떤 계정?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에서 차감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치로 접근하겠죠. 됐죠? 그래, 과소배부와 과대배부라는 용어도 등장을 한다. 그죠? 다시 읽어볼게요. 제조간접원가 정상원가, 즉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이 실제원가보다 크면 그 차이를 과대배부액이라고, 실제원가보다 작으면 과소배부액이란다. 그래서 밑에 배부 차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다. 됐죠? 자, 표 5.2. 과대배부를 하면 정상 제조원가는 과대 계상이 돼 있을 거고, 그죠? 다시 감액을 시켜야 되니까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거다. 자, 과소배부를 하면 정상 제조원가는 과소 계산이 돼 있을 거고, 조정을 하면 다시 금액이 더 플러스가 되겠다. 그렇죠? 자, 제조원가는 재료 재고, 제공품 재고, 제품 재고, 매출원가 순으로 흘러가므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 얘기, 원가의 흐름이. 그죠? 즉, 배부 차이액은 제조간접원가가 투입된 제공품 재고 이후의 제조원가 관련된 계정, 즉 제공품 재고, 제품 재고, 매출원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요게 틀어져 있고, 요것도 틀어져 있고, 요것도 틀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따라서 배부 차이액을 정확히 조정하자면 배부 차이액을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에서 모두 조정해야 된다. 이를 배부 차이의 안분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만약에 배부 차이액이 크지 않다면이라는 표현보다 중요하지 않다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회계의 우리 중요성 기준 있죠. 만약에 그 차이 금액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매출원가에서만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매출원가법이라고 표현한다. 매출원가법.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맨 밑에 5.3을 보세요. 5.3. 자, 조정 전에 기말 잔액이 주어졌다. 조정 전에 기말 잔액.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표 5.3 바로 위에 달라게 한번 읽어볼게. 100만 원의 과소 배부액을 세 계정에 어떻게 나누어 조정할 것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하는데, 실제 원가를 집계를 했더니 예정치보다 100만 원을 적게 배부를 해놔놓은 거야. 그럼 실제치가 100만 원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 100만 원을 매출원가에서만 그냥 조정할 거냐? 아니면 틀어져 있는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과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거냐? 그걸 의사결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 다음 줄에 이 세 계정의 조정전 기말 잔액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표 5.3을 보세요. 자, 합계해 보시니까 조정전 기말 잔액이 10만 원이 있죠. 10만 원. 1,000원 단위니까 1억이네요. 1억. 자, 옆에 칸에 보면 과소 배부액 조정돼 있죠. 합계해 보면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이 100만 원 적게 배부한 금액을 조정을 하는데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과 매출원가 계정에서 조정을 할 거다.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제공품과 제품 매출원가의 조정전 기말 잔액이 지금 400, 100, 9,50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이 금액의 비율대로 안부를 한대. 그럼 뭐 구성비 옆에 해놨죠. 그죠. 100%, 95% 해놨죠. 이렇게 조정을 했더니 4만원, 만원, 95만원을 추가로 배부해가지고 조정 후에 기말 잔액이 1억 100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놨다. 이렇게 하는 걸 그 밑에 각주 반가로 이번에 총원가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총원가법이라는 거는 기말 재고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의 금액, 상대적 크기 비교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과소 배부한 금액을 배부하는 거. 만약에 과대 배부됐으면 그 금액 비율로 차감하는 거. 이걸 우리는 총원가법이라고 그런다. 됐죠? 됐습니다. 자, 129페이지. 표 5.3에 의한 과소 배부 차이 조정을 위한 분계는 다음과 같다 돼 있죠. 그죠? 자, 제공품에 4만 원이 추가되고 제품에 만원 추가되고 매출원가에 95만 원 추가됐죠. 요것만 합계를 내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이렇게 추가로 차이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다. 왜? 과소 배부됐으니까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자, 그 밑에 단락에 매출원가와 찾았죠.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 잔액의 비례한 조정은 실제 원가로의 정확한 조정을 달성하지는 않는다. 매출원가와 재고의 조정전 금액에는 제조 간접비 말고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이 금액은 여기서 흘러 들어온 거니까, 여기서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금액에는 제조 간접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도 구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세 가지 제조원가의 구성비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계정에서 일정하지 않으므로 조정 전 기말 잔액이 크다고 반드시 과소 배부된 제조 간접원가의 금액이 그만큼 비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말 잔액은 단기의 배부액뿐만 아니라 기초금액의 영향도 받으므로 기말 잔액이 단기 배부액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가장 정확한 배부 차이 조정은 각 계정에 포함된 제조 간접원가 단기 배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배부 차이가 발생한 걸 어디서 조정하냐면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과 기말 제공품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런데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과 기말 제공품이 어떤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가지고 비율로 분배를 하면 정확히 실제 원가 계산을 했을 때랑 차이가 그래도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결국 우리가 실제치와 예정치와의 차이가 나는 계정은 제조간접비다 그 얘기예요. 제조간접비. 즉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금액은 배제하고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과 기말 제공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제조간접비 비율대로만 쪼개서 배분을 해야 실제치로 가장 정확한 실제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됐죠?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총원가법이라는 것은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과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 거고, 지금부터 공부할 원가 요소법은 매출원가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의 원가 중에 제조 간접비만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 그게 원가 요소법입니다. 원가 요소법. 자, 129페이지 맨 밑에 각주 반가로 3번. 이걸 원가 요소법이란다. 됐죠? 됐죠? 그러면 원가 요소법으로 하면 실제 원가 계산 금액과 완벽히 일치하게 되니까 가장 이상적인데 왜 총원가법이랑 매출원가법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위로 올라가서 방금까지 읽었던 거 바로 밑에 탈락. 어느 정도로 정확한 배부 차이 조정을 실시할 것인가는 배부 차이 금액이 중요한지, 그리고 정확한 원가 정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원가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의사결정 상황인지, 대충 계산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지, 혹은 복잡한 계산의 번거로움을 비교하는 경제성 원칙 또는 원가 효익 비교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걸 굳이 정확하게 뽑아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뽑아내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서까지도 이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그 효용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투입한 것보다 효용이 더 적지는 않은지, 그럴 것 같으면 대충 계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 건지,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뽑아야 된다. 그러면 원가 요소법에 따른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대략 계산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매출원가법 혹은 총원가법을 사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에 정상원가 계산의 제조원가 흐름 종합 예제로 돼 있죠. 종합 예제. 이것도 한번 볼까? 자, 여태까지 다 그랬던 거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제4장에 건설기업 예제에서 만약에 이 기업이 공사별 원가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해서 정상원가 계산을 사용한다면 2003년 초에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 2003년에 예상하는 1년 동안 발생할 총 제조간접비가 12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총 직접 제조원가, 총 직접 제조원가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40억이라면 예정 배부율은 0.5가 될 거다. 자, 밑에 보시면 총 배부 기준량을 가지고, 그죠? 왜? 앞에서 봤던 예제는 나머지 직접 제조원가 비율로 제조간접비를 뿌렸었거든. 그래서 배부 기준은 직접 제조원가가 배부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총 배부 기준량에 직접 제조원가가 들어간 거예요. 240억. 나눴더니 0.5더라. 밑에 표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 표 5.4를 보면 서울, 부산, 광주 건설공사가 있는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 합계했더니 110억, 62억, 78억이 돼가 250억이더라. 제조 간접원가 배부액은 아까 배부율이 0.5로 했다. 그럼 실제 직접 제조원가가 배부 기준이 되니까 거기에 0.5를 곱해서 55억, 31억, 39억 총 합계 125억 이거를 배부를 했다. 배부를. 그럼 단기 총 제조원가는 165억, 93억, 117억 이래서 아까 250억에 125억을 더한 375억이 되더라. 375억.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에 정상원가 계산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375억이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기말 제공품 재고는 얼마인가? 2003년 중에 서울공사가 완료가 됐으니까 이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부산과 광주는 기말 제공품 재고가 되겠죠. 그 금액이 보니까 365억, 260억 이래 돼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표 5.5에 직접 재료원가 200, 직접 노후비 50, 그래서 250억. 거기에 아까 우리 제조 간접비는 125억을 예정 배부를 했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375억인데 이 중에 완성된 게 365억. 그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될 거고 남아있는 얼마? 기말 제공품 재고는 260억이 기말 제공품 재고가 될 것이다. 됐죠? 자, 건설공사는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넘겨지므로 제품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업은 공사 완료 시점에서 공사의 총 수익을 보고한다고 가정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365억이 모두 매출원가로 보고가 된다.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 바로 팔려나갔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365억치가 팔려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정상원가 계산에 의한 제조간접원가 배부, 아까 배부한 금액이 125억인데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25억 원의 과대 배부액이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해볼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제공품 계정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럼 제품 계정으로 집계가 될 거고. 계정으로. 자, 아까 봤던 숫자 대략만 쓸게요. 대략. 우리는 제조간접비를 얼마를 예정 배부를 했냐면 125억을 예정 배부를 했어. 나머지는 실제치가 집계가 됐겠지.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그냥. 안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다. 됐죠? 됐죠? 이게 완성이 된 거. 그리고 기말 제공품 형태로 남아있는 걸로 안배가 될 거다. 그럼 완성이 된 건 제품원가 계정으로 흘러 들어오겠지. 됐나요? 됐죠? 그 중에 팔려나간 게 매출원가. 아직 남아있는 게 기말 제품이다. 근데 기말 제품은 지금 없다라고 가정한다. 왜? 완성이 된과 동시에 팔려나갔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럼 여기 매출원가는 아까 보니까 완성이 된 공사 365억. 그러면 미완성이 된 기말 제공품은 아까 보니까 260억. 됐나요?
여기도 만약에 숫자가 얼마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지금 일부러 보라색 글씨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라색 글씨가 의미하는 게 뭔데?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 125억을 했더니 기말 제공품과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의 숫자가 예정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실제 12월 31일에 집계를 했더니 실제 제조간접비가 100억이 발생했더라. 그럼 우리는 배부 차이가 발생한다. 배부 차이 얼마? 25억. 어떤데? 과대배부네. 그럼 우리는 과대배부한 이 25억을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서 조정을 할 거라고. 그럼 우리 과대배부한 25억을 매출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에서 조정을 할 거라고. 근데 지금 숫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숫자는 365억 없고 그리고 260억. 365억 이건 없고 그리고 260억. 이게 조정전 금액이다. 조정을 해야 된다.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차이가 나는 금액. 차이가 나는 금액은 25억이다. 되나요? 자, 첫 번째 조정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조정. 만약에 이 차이 금액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매출원가에서 바로 조정해버리고 싶어. 그럼 여기에 25억을 더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매출원가법.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총원가법을 해볼게요. 총원가법은 지금 제조간접비 예정치 배부로 인해가지고 틀어져 있는 매출원가, 기말제품, 기말제공품의 숫자를 조정 전에 그 총원가를 가지고 배부하는 거야. 그러면 25억을 365억, 0원, 260억 비율로 쪼개가지고 안분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어요. 131페이지 저 밑에 표 5.6에 안분을 해놨어요. 조정전 기말잔액이 260억, 0원 365억 돼 있죠. 이 비율대로 조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조정을 하는데? 아까 표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과대배부니까 차감해야지. 그죠? 과대배부니까 빼야지. 다시 돌아가지고 총원가법도 지금 과대배부니까 차감해야지. 차감해야 되는데 총원가 비율대로 구성을 계산을 해서 차감을 한다. 그러면 10.4억, 14.6억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서 10.4억, 여기서 14.6억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지. 됐나요?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뭔데? 정확한 실제 원가 계산 금액과 동일한 숫자로 다시 돌리기 위한 방법. 원가 요소법을 볼게. 원가 요소법은 이 25억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25억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조정 전 매출원가, 기말제품, 기말제공품의 이 총원가를 가지고 할 거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 365억, 이 260억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 금액으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무시하고 제조간접비 금액만 뽑아내서 그 비율대로 하재. 자, 책에 다 있습니다. 132페이지. 표 5.7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금액 중에 제조간접비만 보니까 70억 55억이래. 예? 70억 이게 55억이래. 그러면 요 금액을 기준으로 25억을 조정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14억, 11억 이래 되나 보네. 그죠? 그러면 14억. 그죠? 이걸 나중에 차감하는 거지. 12억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을 봅시다.
132페이지 표 5.7에 다 조정하고 나서 조정 후 기말 잔액을 보니까 246억 354억 밑에 조정 후 기말 제공품 기말 잔액과 매출원가가 실제 원가 계산의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증명을 해놨죠. 앞에서 우리 실제 원가 계산의 이항 금액 뽑아내봤죠. 그거와 다시 일치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 요소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허나 의사결정의 중요 속 요건을 검토해서 원가와 효익 간의 그죠 크기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원가 계산 금액으로 다시 돌리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매출원가법이나 총원가법도 허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어차피 외부에 공시할 자료가 아니라 내부 관리용 목적이기 때문에. 됐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요약 정리되어 있는데 요약 정리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또 봅시다.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1번 눈으로 한번 보고 계세요. 자, 연습 문제 1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2001년 제품 제조와 관련한 정보이다.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제조 간접원가 예산은 얼마이냐? 예산. 우리는 예정 배부율이라는 거는 배부율은 기준을 가지고 제조 간접비를 나눈 게 배부율이죠. 근데 예정 배부율이라는 얘기는 제조 간접비 예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겠죠. 그죠? 요것만 뽑아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숫자만 집어넣으면 끝이네. 그죠? 실제 제조 간접원가 나중에 차이 분석할 때 쓸 거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75,000시간이네. 75,000시간.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은 예정 6만 시간이고 배부액은 60만 원이 배부됐네. 60만 원이. 그죠? 배부액은 이렇게 된다고요.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기준에 저 배부율을 곱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예정 배부율을 곱할 거라고. 예정 배부율.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 배부가 얼마가 됐는데 60만 원이 배부가 됐다. 60만 원이 배부가 됐네. 그죠? 이 60만 원 배부된 건 어떻게 배부가 됐을까? 어떻게?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은 6만 시간이라 돼 있고, 그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7만 5천 시간이니까. 7만 5천 시간이겠네. 여기에 예정 배부를 곱했겠지. 됐나요? 됐죠? 그럼 예정 배부율이 얼마가 되느냐? 자, 예정 배부율이 얼마가 되느냐? 예정 배부율은 이거 암산을 하면 X는 8원이 되겠네. 8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예정 배부율이 8원이다. 8원. 기준조업도는 아까 기계 작업 시간이니까 예정 기계 작업 시간이 6만 시간. 됐죠?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되는데? 48만 원이네. 둘 곱하면 48만 원. 끝.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 정상원가 계산 보자. 정상원가 계산. 주식회사 세무는 세무사 시험 기출이네요. 그죠? 좀 어렵겠네, 또. 자, 주식회사 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며 개별 정상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정상체크. 제조 간접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당 6원을 예정 배부한다. 자, 예정 배부. 제조 간접비는 직접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6원인데 직접 노동시간 기준이다. 직접 노동시간 기준. 자, 재료 계정의 기초금액은 10,000원이고 기말금액은 15,000원이다. 재료는 모두 직접 재료로 사용이 되고 간접 재료는 없다. 재료비 계정은 전부 다 직접 재료비지 제조 간접비로 흘러들어가는 간접 재료비는 없다. 그 얘기요. 자, 단기 총 제조원가는 65만 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64만 원. 직접 노무원가는 25만 원.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이다. 단기에 매입한 재료 금액은 자 해보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옆에 답시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요게 재공품 T 계정에 흘러 들어온다. 아까 보니까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가 65만 원이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이 된 게 64만 원이다. 그러면 기말 남아있는 거는 얼마 되겠죠? 기초 제공품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네. 그죠? 자, 또 어떤 자료가 있나? 직접 노무원가가 25만 원이다. 25만 원. 자, 여기에 이 세 가지 금액이 집계가 된다. 집계가 되는데 이 집계된 금액 중에 직접 노무비가 25만 원이다. 25만 원. 그리고 재료 계정의 기초 금액은 만 원이 있다. 그리고 기말 금액은 15,000원이 있다. 됐나요? 계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료에 있는 거 갖다 썼어요.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제조 간접비를 이 회사는 정상원가 계산에 의하니까 예정 금액을 배부를 한다고. 예정치를 어떻게 배부하는데,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배부하는데,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6원씩 배부를 해. 직접 노동시간이 아까 얼마가 발생했냐면 2만 시간이 발생했대. 그럼 2만 시간에 배부율 6원씩 곱한 거. 얼마? 12만 원이 배부가 되겠네. 됐죠? 됐죠? 그럼 12만 원 배부했고, 25만 원 배부했고, 그리고 X 금액 배부했겠죠. 이 세 가지 금액을 배부했더니 65만 원이래. 그럼 암산도 되네. 이거 37만 원 빼면 28만 원이 되겠네. 37만 원. 그죠? 28만 원이 되겠네. X는 28만 원. 됐죠? 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29만 5천 원에서 28만 5천 원이 차변의 금액이 되겠네. 재료비 계정에 차변에 들어오는 금액은 단기 매입액이지 뭐. 요걸 물어봤네. 됐죠?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밑에 정상원가 계산의 3번. 주식회사 대안은 매출원가의 20%에 해당하는 이익을 매출원가에 가산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단기에 완성된 모든 제품을 18만 원에 판매를 했다.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의 60%이다. 단기의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제공품 평가액은 얼마냐? 다만 기초 기말 제품은 없고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도 없었다. 자, 자료에 보니까 기초 제공품 2만 원이 있고요. 그죠? 기본원가가 12만 원이 있네. 가공원가가 16만 원이 있고, 기본원가라는 얘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가공원가라는 얘기는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그죠? 그 얘기죠. 자, 한번 해보자. 가공원가 또 16만 원, 기초 제공품 2만 원. 그래서 뭘 물어보는데, 아까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 자, 제공품 T 계정으로 흘러 들어온다. 흘러 들어오는데, 아까 기초 제공품에 2만 원이 있었다. 기초 제공품이 2만 원. 그죠? 기말 제공품은 얘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네. 됐죠? 됐죠? 자, 회사는 뭘 하는데? 매출원가 대 이익률을 한다더라. 매출원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해서 판매한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매출액, 두 번째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죠? 이 회사는 매출원가의 20%를 가산해서 판대. 그럼 매출원가가 만약에 1이면 매출액은 1.2가 되겠네. 25%를, 그걸 가산해서 파니까. 됐죠? 자, 그 얘기죠. 그래서 얼마치를 팔았는데, 얼마치를? 18만원치를 팔았네. 이 1.1을 곱한 금액이 18만원이더래. 18만원. 그럼 1.1로 나누면 15만원이 되겠네. 그죠? 그럼 매출원가가 15만원이란 얘기네. 자, 제품. 팔려나간 게 매출원가. 이 금액이 15만원이란 얘기지. 됐죠? 자, 아까 자료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초 제품 없어요.
기말 제품도 없대요. 그러면 결국 매출원가 금액은 단기에 다 완성된 제품이겠죠. 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 완성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다. 15만 원. 됐나요? 그러면 끝났네.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그죠? 단기에 완성된 게 15만 원. 그럼 차변에 들어오는 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모비, 제조 간접비가 들어오지. 됐죠? 됐죠? 자, 요 금액을 가지고 해보자. 아까 자료가 또 뭐가 있었느냐? 자료가 기본원가 이 두 개 합친 게 12만 원이다. 그리고 가공원가 요 두 개 합친 게 16만 원이다. 근데 자료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의 60%이다. 제조 간접원가는 어떻게 배부를 하냐면 노무비의 60%를 배부한대. 그럼 봐봐. 노무비가 1이면 제조 간접비는 0.6이겠지. 그러면 둘을 더하면 1.6이네. 그게 16만 원이래. 그러면 노무비는 결론적으로 10만 원이 될 거고 제조 간접비는 6만 원이 되겠네. 그러면 이 둘 더한 기본원가가 12만 원이면 직접 재료비는 2만 원이 되겠네. 끝났네. 됐죠? 됐죠? 계산해보자. 자, 이 합계 금액이 얼만데? 18만 원이네. 더하면 20만 원, 15만 원 빼면 5만 원. 기말 제공품 금액은 5만 원이 나오겠네. 됐죠? 자, 간단합니다. 요 정도 하시죠.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135페이지에 있는 4번부터 좀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죠. 자, 오늘 강의를 조금 띄엄띄엄 끊다 보니까 그죠? 중간에 맥이 좀 끊긴 게 있는데 화면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차질 없이 그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 건강관리 잘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화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